네, 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에서 사탐을 맡고 있는 강사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뭐 다른 과목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짧고 굵게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개강은 이제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어서요.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4일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통합사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마찬가지 이제 뒤에 붙여서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보셨을 텐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봤는지. 이제 학생들한테 점수 받은 거 토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통합사회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객관식은 28문항이 출제됐고 단답형은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기존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됐어요. 좀 쉽게 출제돼가지고 원래 예년 같으면은 1등급 컷이 한 90점대 초반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점수를 받아본 결과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90점대 중반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은요 90점대 후반까지도 1컷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기존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언제나 어려운데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어요.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그렇듯이 문제 곳곳에 함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강조하는 건데 근데 예전만큼 원래 보인고가 타임어택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합쳐가지고 객관식 40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단답형은 딱딱 떨어지니까 시간이 안 걸리는데 객관식 40문항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뭐 타임어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기말은 매우 어렵게 내지 않을까. 등급은 이제 변별을 해야 되니까 매우 어렵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킬러 문항인데 준킬러가 섞여 있어요. 뭐 6문항을 제가 이제 소개는 해 드리겠지만은 좀 준킬러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역별로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통합사회는. 그래서 네 분이 들어오세요. 근데 뭐 이제 문제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리 영역에서 2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항상 지리보다는 일반사회나 윤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따 문제 소개해 드릴 거는 거의 일반사회랑 윤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1학기 때 어쩔 수 없어요. 통합사회 1 같은 경우는 지리 영역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 2학기 때 가서는 일반사회랑 윤리 영역이 훨씬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2학기 때 가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기말고사 때는요. 아마 누적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범위 거쳐서.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지리 영역을 소단원 하나 빼고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뭐 지리 선생님이 2분이 들어오시니까 작년에도 그랬듯이 그냥 누적을 시켰거든요. 앞부분도 조금씩 누적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사회 1 내용의 한 80% 정도가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기말 때는요. 이렇게 되고요. 한국사 좀 무난했습니다. 한국사 무난했는데 근데 한국사는 점수를 받아봤는데 아이들한테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때문에 편차가 컸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것도 1컷은 90점대 초중반은 걸릴 거예요. 1컷은 이제 90점대 중반 정도?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객관식 26문항 단답형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진짜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 암기도 계속 이제 빈칸으로 이제 시키고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 뭐 소개해드리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국사 같은 경우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사가 특히나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이 출제돼서 뭐 대표적으로 이 3문제가 그렇게 됐었었고요. 항상 또 자주 물어보는 게 나 사료를 주고 사이시기 문제를 이제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봤었어야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2번, 3번, 뭐 23번, 24번 이따가 이제 뭐 소개해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통합사의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인데 이 주제가 사진 삐뚤어진 거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주제가 딱 천재 교과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된 문제는 애들 배포하고 이제 뭐 숙제로 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그 막 어렵지는 않은데 좀 낯설어가지고 기존에 시중 문제집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만 실려 있고, 저는 이게 제공을 해줬어요. 교과서 자료 이렇게 빈칸 뚫어서 이제 암기 확인하고 제공해주는 자료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애들 이제 뭐 항상 암기 이제 확인하고 그러는 작업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윤리가 문제인데, 윤리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나왔는데, 하지만 뭐 여전했다. 기존에 이제 3학년들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 평가 문제에서 추려가지고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동양 윤리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 부분 평가 문제를 뽑아서 애들한테 풀렸고 수업도 따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윤리 같은 경우는 윤리와 사상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빼가지고 필기하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역시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수업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제공해서 풀리고 그랬었는데 보면은 이 불교 문제잖아요. 불교 문제인데 다 여기 내용 이제 제가 이제 자료 제공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원래 애들한테 자료 나갈 때 심화 자료 나갈 때 수업하면서 빈칸으로 나가요. 이제 빈칸으로 나가면서 제가 수업하면서 필기하게 하는데 뭐 남학생들 특징이 있잖아요. 필기하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필기 뭐 같이 제공해줘요. 같이 제공해주고, 그럼 제발 그냥 수업 들을 때는 필기본으로 이제 받아서 뭐 이렇게 뭐 들으면서 이제 설명을 듣되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너네가 이제 같이 이제 채우면서 공부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건 빈칸, 그리고 이제 채워지는 것도 같이 나가는데 이거 그냥 저랑 같이 이제 문제도 나왔었고 같이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그냥 여기서 첫 줄에 바로 걸렸어요. 이거 불성은 이제 형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걸렸죠. 바로 걸려가지고 아주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내용은 어려웠는데 답이 좀 뻔해가지고 이렇게 됐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게 윤리와 사상 파트 문제인데 갑사상가 에피크로스고 뭐 을사상가가 스토아파인데 내용이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으로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설명은 다 하셨을 거예요. 설명 다 하시고 이제 필기는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매번 이제 필기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윤사로 이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윤사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다 보시면은 제가 또 따로 해가지고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 고3 윤리와 사상 내용으로 정리를 해줬고, 역시 스토아 학파도 역시 이제 고3 내용으로 제가 윤리와 사상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 관련된 평가한 문항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풀이도 다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요 내용이 진짜 윤사에서도 나름 킬러 파트 내용인데 선지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정념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게 근데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아예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PPT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막 기독교 윤리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학자들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뭐 시중에서 해결할 수 없고 수업 때 잘 듣고 평가 문제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 도움을 받던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컷을 100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명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교과서를 이제 뚫어서 줬는데 나름 섬세하게 뚫고서는 제공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긋난 파트가 있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앞에 이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4가지를 찾는 문제들, 그게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이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 16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곳곳에 자료 제시문들이 있잖아요. 뭐 자료들이 있는데, 그럼 자료를 읽고서는 보통 우리가 이게 어떤 관점이냐, 뭐 시간적이냐, 공간적이냐, 뭐 윤리적이냐, 뭐 이런 관점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냥 여기 보면은 이 사회적 관점, 교과서 지문 그냥 제시문도 아니고 그냥 뒤에 자료인데 요거 2개를 똥똥 뚫어놓은 거예요. 똥똥 뚫어놓고서는 쓰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기말 때는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 뚫어줘서 제공하겠다. 교과서를 진짜. 네, 진짜 다 죽여버린다. 내가 진짜. 이렇게 내는데 어떡해요, 진짜. 이렇게 내는데. 예, 그래서 뭐 1등급이 만점은 안 나올 거예요. 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다 둘 다 맞았다는 친구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다 썼더라고요. 하나는 다 썼는데 어떻게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써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틀리라고 내는 건데 한번 대비해보자 이런 거죠. 한번 대비해보자 이런 거고,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2번이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날개글에서 여기서 그냥 이거 그대로 제시를 해줬죠. 이걸 그대로 제시해줘가지고 또 역시 띵띵 뚫어놨어요. 그냥 띵띵 뚫어놓고 여기 있는 이제 가치 문제 쓰라고 그러고 객관화 쓰라고 그러고, 객관화 쓴 애들 못 봤어요. 거의
개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봐가지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단답형은 다 이렇게 냈는데 정확히 적중한 거는 또 있었습니다. 정확히 적중한 거는 예를 들면 이 정약용의 행복론 열복하고 청복 쓰는 건 제가 제공한 거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애들이 생각 못 했었는데, 저는 이건 진짜 혹시 몰라서 뚫어놨거든요. 이거 내겠나 하고서는 근데 혹시 몰라서 이제 그린 커트 이거 뚫어놨었거든요. 뚫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서 빈칸 저랑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챙겨갔던 친구들 이건 거의 대부분 많이 맞췄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틀린 거였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겠다. 좀 치사하지만 더 뚫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더 했습니다. 한국사는 진짜 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좀 이제 안 나오는 사료들을 잘 활용을 하셨는데 애들이 이번부터 조금 당황을 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대군장이 없다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많이 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 나라 대군장이 없어? 그러면 뭐 애들이 뭐 옥저, 동해, 뭐 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게 근데 뭐 어디랑 같은 종족이다,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 교과서 사료에 보면은요 이 본사료가 아니라 이 본사료가 아니죠. 여기 보니 원전에서 여기를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해 요거 뚫어놓고 그 다음에 고구려 뚫어놓고 그래서 동해랑 고구려랑 관련된 걸 찾아내라. 이런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를 낸다. 그래서 역시나 교과서도 사료 하나하나까지도 구석구석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냈고요. 이번부터 애들이 좀 당황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가나 사이시기 문제인데 가가 이제 4세기 백제 근초광에 대한 이제 사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가 이제 6세기 신라 진흥왕에 대한 사료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아싸 잡았다 딱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통합사회 2학기 기말에서 오류 문제 하나 잡아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다 맞는데 왜냐면은 이 디귿이 중국의 전진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게 신라도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신라 내무랑도 했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야 이거 문제 오류다 하고 아이들한테 푼 다음에 문자를 싹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재시험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 예전에 사례를 봤었을 때는 그냥 다 맞게 처리해줬어. 그랬더니 누구는 좋아하고 이제 누구는 싫어하는 거죠. 원래 맞췄던 애들은 짜증나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틀렸던 애들은 아싸 이러고 막 반응이 엇갈려서 왔었는데 와 근데 딱 한 명 친구한테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들어오셨대요. 시험 도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디귿을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동맹이라고 하긴 저는 얘가 틀렸다고 해서 동맹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외교를 동맹으로 고치고 문제 풀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가리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로 갔었던 거. 근데 꽤나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꽤나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단순 암기도 안 되는 문제예요. 단순 암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역사적인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인데 뭐 이제 뭐 BTS 공연도 있었으니까 뭐 경복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죠. 그래서 애들이 경복궁? 그럼 조선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이거 과전법은 고려니까 상관이 없을 테고 자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엄청 고민했던 거죠. 모두 고르시오니까. 모두 고르시오인데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좀 됐었거든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됐었냐면은 이제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복원 사업을 했었구나. 그러면은 그 사이는 경복궁이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갔었어야 됐던 문제.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종 때랑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랑 요것만 딱 답이 되고 나머지 이제 창덕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약간 역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가와 나와 관련된 국왕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사료들은 아이들이 다 금방 잡았어요. 뭐 고려의 광종이구나. 그리고 이제 고려의 공민왕이구나. 이건 되게 쉽게 잡았었는데 아이들이 헷갈려 했던 게 5번이 답이 되나 안 되나를 엄청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5번이 답이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은 과거제만 딱 생각하면은 광종만 떠오르거든요. 광종만. 애들 과거제 고려 광종 모두의 쌍기가 건해가지고 과거제를 실시다 했는데 그러면은 나가 안 될 텐데 잘 읽었었어야 됐었어요. 과거제를 통해서 신진 세력을
등용했답니다. 등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권문세족들이 좀 물러나게 하고 신진사대부들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라고 해서 맞는 답이 됐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사료의 내용들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역사에 특히 약한 친구들 많아요. 이과형 친구들이 많아서 한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한 친구인데 그 친구 괴물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맞춰요, 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싹싹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은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수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개념 이렇게 빈칸 뚫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필기본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때 정리를 해주고, 아이들 보통 필기본 보고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거 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암기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요. 교과서로 바꿀 겁니다. 교과서 구석구석으로 아예. 교과서 구석구석 바꾸고, 이거는 이제 뭐 개념은 이제 가볍게 하고, 매주 이제 교과서 구석구석 암기로 갈 거고요. 학교 자료 정리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3단계 심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별로 이제 심화로 들어오는 지리나 윤리 파트들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자료 보셨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들이에요. 뭐 이렇게 빈칸들 정리하고 OX 정리하고 뭐 이제 평가 문항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교과서 빈칸 자료인데 더 뚫어서 나갈게요. 이것도 이제 평가 문항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사 암기가 더 잘 돼야 되겠죠. 더 많이 뚫려 있죠.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제 교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교과서 빈칸입니다. 교과서 빈칸들이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 또 OX로도 확인을 할 거고요. OX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연표 사이치기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나가는 자료,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띄우면서 같이 채우면서 이제 수업 진행하는 자료, 연표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총 5주에다가 직전 보충 이제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1주에서 3주차까지는 기본 개념 정리하고 교과서 테스트 계속 할 겁니다. 통과 못하면 제가 아침 8시에 불러요. 8시에 불러서 이제 테스트 계속 이제 합니다. 4주차 때 보통 지리 파트 심화 정리, 5주차 때 일반 사회 및 윤리 파트 심화 정리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나갔던 이제 문제들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 한국사도 비슷합니다. 1주차, 2주차 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교과서 암기 테스트 할 거고요. 5주차 때 이제 구조와 연표로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든지 뭐 학원이나 저한테 질문들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제 번호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조금씩 워밍업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회 해야 되겠다. 그때쯤에 딱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개강을 할 거예요. 5월 셋째 주에 개강을 해서 그동안 다른 공부 잘 이제 워밍업 하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